여러분들 월요일 시장이 끝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장, 특히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급락이 나왔었죠. 무려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0%까지 하락을 하면서 주말간에 많은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겁을 먹고 주말을 보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국내 증시 엔비디아 영향, AI 영향 때문에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랠리가 나왔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더 큰 영향을 받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래도 선방을 했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플러스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소폭 상승이지만 코스피는 1% 넘는 무려 1.4%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미국장에서 다 하락한 게 아니었어요. 미국장에서도 반도체 섹터 위주로만 하락을 했고 기타 헬스케어나 금융이나 기타 다른 섹터들은 비교적 좀 양호하게 오히려 소폭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좀 차별화가 나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 굉장히 좀 단순했습니다. 오늘 미국장에서 반도체가 단기 추세가 꺾이는, 완전히 꺾인 건 아닌데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신호가 나오자마자 우리가 학습했었던 시소타입 게임 뭔지 아시죠? 어떤 시소타입일까? 반도체와 저 PBR과 2차 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2차 전지 계속 수급 빠지고 저 PBR도 반짝 오르다가 지금은 그냥 횡보하고 있었고 반도체만 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반도체가 조금 꺾인데 그럼 사람들이 이제 눈치 보다가 반도체에서 수급이 빠져나간다면 어디로 갈까? 뻔하죠. 거의 저 PBR 아니면은 2차 전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시작하자마자 반도체는 던지고 저 PBR과 2차 전지로 돌격하자라는 마인드로 오늘 시장을 많은 분들이 대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현대차 4%, 기아 4%. 하지만 현기차보다는 상승률로보다는 금융 쪽 KB금융이 9% 급등을 했고요. 하나금융지주 거의 9%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저 PBR 관련 종목들 일제히 상승이 나와줬고 하지만 또 2차 전지도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나왔거든요. 포스코 퓨처엠도 최근 추세가 계속 역배열로 힘들었다가 오늘은 9% 넘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20일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이전의 저점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지 테스트는 조금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 이외에도 삼성의 SDI도 5%,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도 3% 완전히 추세를 턴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반도체에서 좀 빠져나가는 수급이 일부 2차 전지와 저 PBR로 이동하는 모습이 특징적인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거든요. 7,800억 매도를 했는데 물론 엄청나게 막 놀라운 수치는 아니에요. 왜냐면 1조 넘게 매수를 할 때도 있었으니까. 놀라웠던 건 그거예요. 우리 삼성전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올라올 때 외국인들이 하루에 몇천억씩 그냥 우습게 계속 순매수를 했어요. 거의 한 8만원 근처에서부터 8만 5천원까지 꾸준하게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 수급을 보면은 6,400억이나 매도를 했습니다. 사실상 외국인 코스피 7,800억 매도한 것 중에 대부분이 오늘 삼성전자 매도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걸로 끝났느냐라고 볼 수는 없겠죠. 왜냐면은 이전에 이렇게 몇 조씩 순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급에 다 빠져나갔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외국인들 바보 아니야? 고점 매수를 하고 얘네들 저점 매도를 하네? 얘네들 그냥 지금 손실 구간일 텐데 최근에 매수했던 애들은 지금 76,000원에서 매도를 한다고? 라고 진짜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정말 바보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외국인의 포지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좀 엮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수 차트가 단기적으로 추세가 이탈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외국인은 지수 선물도 이제 파생 옵션이죠. 파생 상품을 가지고 플레이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 선물, 개별 주식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지수 선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전에 이미 지수 선물이나 개별 주식 선물로 이미 공매도 포지션, 이제 숏 포지션을 잡고 나서 이러한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어느 정도는 또 해지성 포지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급들이 굉장히 한 명의 외국인, 한 기관의 외국인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그 외국인의 범위도 넓기 때문에 다양한 포지션에 따른 이런 수급의 이런 변화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한 매도세가 나왔다는 거는 확실히 좀 투자 심리가 조금은 안 좋아졌다. 최근 추세에 비해서 엔비디아의 폭락의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과연 엔비디아가 계속 쭉쭉쭉 폭락을 할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은 글쎄요. 여기에서 물론 한두 차례 정도 좀 더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왜냐면 엔비디아 차트를 봤을 때 오랜만에 나오는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터진 장대 음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만에 급 반전의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아무튼 반도체가 어느 정도의 단기 바닥을 다지고 기술적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종목들도 반등에 좀 성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시소타기 흐름이 나왔잖아요. 이게 좀 반대로 나올 수도 있겠죠. 이게 반도체에서 수급이 저 PBR과 2차 전지 옮겼으니까 앞으로 계속 2차 전지 가자라고 외치기에는 큰 모멘텀이 없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은 일시적인 수급의 이동, 일시적인 약간 트레이딩의 구간인 것 같고, 반대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은 반도체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또 수급이 먼저 움직였었던 저 PBR과 2차 전지 쪽에서 또 일시적으로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열어두고 대응 전략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로 오늘 시장은 심플하게 많이 볼 거 없어요. 이런 섹터 간의 움직임 또는 반도체의 실망 매물이 나왔다 정도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별다른 특징 없이 일부 개별주 장세가 나왔는데 몇몇 바이오 종목들, HLB 같은 종목도 5월달에 일정이 있죠. 5월달 여러분들 이전부터 사실 2월달, 3월달 계속 랠리가 나왔던 게 5월달에 있는 FDA 승인 기대감, 그걸로 올라왔기 때문에 4월 말이니까 거기에 따른 약간의 또 기대감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몇몇 바이오 종목들 살짝 튀는 모습이 특징적이었고, 원전 쪽도 강하지는 않은데 그 체코 원전 관련해서 뉴스가 조금 나와주면서 수주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서 몇몇 원전 종목들, G2파워나 두산 에너빌리티 등등 몇몇 원전 종목도 살짝 거래대금은 별로 그렇게 크게 실리진 않았습니다. 살짝 올라오는 정도. 그 다음에 유리기판 쪽도 약간의 혼조세예요. JNTC는 하락을 했는데 또 HB 테크놀로지나 피롭틱스 종목들은 또 올라왔고 또 새롭게 수급이 들어온 종목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의 강한 주도 테마는 사실상 거의 좀 부재하긴 했는데 일부 개별주들,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움직였고, 반도체 종목도 다 하락한 건 아니었어요. YIK 같은 종목은 5일선 근처에서 또 상한가 가격 근처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던 게 특징적이었고, 그 외에 개별주 SP소프트나 SK 이터닉스 등 이런 종목들도 움직였던 게 조금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의 지금의 초점은 많은 분들이 미국장 엔비디아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까,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밀릴까, 여기에 모든 시선이 거의 쏠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 섹터 이제 다시 반등 가 마라, 지금 그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장 잘 체크하시면서 다음날 우리나라 증시도 거기에 맞게 좀 커플링 매매 또는 한수합을 더 바라보고 투자 전략을 좀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황 정리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매주 월요일마다 또 일정들 정리를 하고 있죠. 보겠습니다. 주말간 나온 뉴스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지수 미국에서 4% 이상 급락을 했고, 이유는 어느 정도 AI가 거품이 생겨서 이제는 좀 꺾인다, 몇몇 또 종목들 실적 악화가 우려된다, 이런 뉴스도 나왔는데, 일부는 고금리 장기화 우려 이런 것들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비트코인 반감기는 이제 완료가 됐죠. 완료가 됐는데 현재는 큰 변동성보다는 지금은 조금 횡보하는 것 같습니다. 금선물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만 무려 16% 급등을 했다고 하고, 이란 이스라엘 즉각적으로 최대치 대응을 한다고 했는데 유가는 오히려 하락을 했죠. 사실상 한 발 뺀 거예요. 왜냐면은 이란이 한 대 살짝 맞았죠. 그런데 즉각 보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추가로 더 도발하면은 우리는 즉각적으로 최대치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금은 소강 상태로 들어간 게 아니냐, 또 이런 분석이 나와주고 있는데 계속 또 뉴스는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로소프트와 AI 반도체 협력 논의할 듯 이런 것들도 있고요. 쌓이는 전기차 재고, 요즘에 그래서 하이브리드차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의 빠른 전환을 좀 막는 요인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월요일부터 한번 일정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큼직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원전 논의가 있었나 보네요. 이것도 현지 시간인 것 같은데 이거 기대감인가? 약간 올라온 것 같고, 하지만 주도 테마로서는 아직까지 좀 애매하다. 그리고 화요일날 미국 국무장관 중국 방문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또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하고 이런 또 논의가 혹시나 또 어떻게 나와주는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될 것 같고, 전기차 학술 대회도 있네요. 중요한 거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 아마 화요일은 미국장에서 주요 포인트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프리카 TV가 상호 변경을 하네요. 이게 뭐야, 숲이야? 숲으로 변경을 하는데 역시 약간 정글의 이미지는 가져가면서, 자, 그 외에도 여러분들 큼직한 건 없습니다. 우주 항공 산업 현장 방문. 자, 수요일은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가 있네요. 신재생 쪽이 살짝 들어오는지도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범죄의 도시 4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메타, IBM, 보잉 등 이런 또 국제감 회사들의 또 실적 발표가 있고요. 정부 부처에서는 2차관, 히토류, 공급망 안정화 이런 게 있는데 그냥 가볍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은 이제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또 뭐가 있나 봅니다. 공매도 토론회, 그다음에 UAM, 기타 등등 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글쎄요 순환매가 과연 들어올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외 실적 발표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굵직굵직한 아마존, 인텔 목요일도 굉장히 또 스펙타클한 또 하루가 될 것 같네요. 국내에서는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가 반도체 섹터에 또 중요한 투심을 결정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은 이제 미국 3월 개인소득, 개인소비 지출, PCE 발표가 있으니까요. 요거 지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5월까지 주요 일정을 본다면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있고요. 그죠? 그때는 잠정 실적 발표였죠. 30일에는 FOMC,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 실적 발표, 체코 원전 입찰 제안서 등등등 많죠. 일론 머스크 인도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 투자 계획 발표. 자, 이거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오늘인가 인도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그 관련해서 또 후속 뉴스가 어떻게 나와주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초도 역시 그 굵직굵직한 실적 발표들 계속 대기가 돼 있으니까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애플과 퀄컴 등등 AMD 다 있네요. 자, 이 정도로 일정은 가볍게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혹시나 놓쳤던 뉴스들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이브가 급락이 나왔거든요. 많은 분들 엔터주 투자하시는 분들 조금 놀라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뉴진스를 데뷔시킨 미니진 대표가 있는데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인데 독립을 하려고 하는, 하이브에서 나오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이브가 미니진을 사임하고 주총 소집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결국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뉴진스를 키운 대표인데 사임이 된다? 문제가 내부적으로 발생이 된다? 그러면 어쨌든 주주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찜찜하니까 일단은 강하게 차익 실현이 조금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건 확실히 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기사로 나오긴 했습니다. 하이브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하이브의 아티스트에 대해서 부정 여론을 형성을 했고 아티스트 부모들한테까지도 회유를 했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따라서 이게 정말 사실로 밝혀지거나 그러면은 여기에 따른 좀 여파가 조금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도 이제 있으니까 아무래도 주가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우리 또 중국 관련주나 여러 가지 화장품 좀 오르면서 같이 올랐던 게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도 있었어요. 근데 이 종목이 최근에 중국 모멘텀 받으면서 상승폭이 꽤 좋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돌연 갑자기 하한가를 갔습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증가하면서 하한가를 갔는데 내용으로 본다면은 프랑스 법인 사업자 자격 정지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여기에 따른 매출이나 이제 비중이 얼마나 됐는지는 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확실히 사업자 자격 정지를 받았다는 거는 악재로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좀 민감하게 하한가를 갔으니까요. 개별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다. 그 외에도 요즘에 요거 이슈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공정위에서 NC소프트 현장 조사 돌입, 확률 조작과의 전쟁. 가챠 게임들 예전부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우리나라 게임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었죠. 이제서야 공정위에서 이렇게 조금 현장 조사를 하면서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게임주는 아직까지 이런 또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땐 나중에 게임주가 다시 올라가려면은 이런 가챠 게임, 확률형 게임에서 게임의 퀄리티로 승부하는 게임 회사가 먼저 치고 나온다면은 그 게임 회사가 좀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주가의 상승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이 많이 좀 지체가 됐는데 오늘의 트레이딩 콘텐츠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상 오늘 거의 매매를 하지는 못했어요. 매매 내역은 가볍게 보시면은 실현 손익도 별로 안 되죠. 그냥 오늘은 거의 매매를 안 하고 쉬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 시작과 함께 일부는 조금 손절이 나가기도 했는데 그나마 수익으로 바꾸게 된 거는 SK 이터닉스를 매매를 했었습니다. 요거 매매했던 관점은 여러분들 이것도 은근히 조용히 또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 투자 경고 종목 해제일날 살짝 많은 분들이 그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리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 매매를 좀 해볼 수가 있거든요. 경고 해제에 대한 기준은 뭐냐, 이 종목이 경고 종목을 4월 5일날 받았습니다. 이날 받았어. 그러면은 이렇게 10거래일 뒤에 다시 한 번 더 심사가 들어가죠. 해제를 해도 되나 안 되나
오늘이 정확하게 하나 둘 셋 넷 다 10거래일이 됐습니다. 10거래일이 됐을 때 15거래일 전 요때의 종가보다 100% 이상 오르지 않고 뭐 5거래일보다 뭐 몇 퍼센트 오르지 않고 뭐 그다음에 전고점 돌파하지 않고 막 이런 식의 조건들이 있어요.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그 조건에 해당이 되면은 이 종목은 경고 종목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해제가 되고 뭐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해제 전에 미리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용해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오늘같이 시장의 방향성이 애매모호한 날에는 또 이런 식의 개별주 위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터닉스에서 좀 이렇게 매매를 했었고요. 타점을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여러 번 매매를 했었습니다. 기준가 밑으로 좀 빠지지 않는 모습에 한번 돌파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트레이딩을 살짝 했고 그래서 다시 사서 슈팅 나올 때 또 일부 또 정리를 하고 이렇게 좀 매매를 가볍게 했고요. 그 외에도 사실상 별로 보이지 않아서 오늘은 그냥 다른 외적인 업무, 외부 이주정을 준비하면서 시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가볍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